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관세로 다우지수 1600포인트 하락, 달러 폭락, 그리고 관세 충격으로 애플 주가 폭락, 무역 전쟁이 그라운드 제로가 된 사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부터 세계 외환시장, 원유, 금시장까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인 보복성 대응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1679포인트, 약 4%나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의 급락으로 6%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4.8% 떨어지며 하루 만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약 3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 규모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달러화 역시 급락했습니다. 유로화, 엔화, 스위스 프랑 등 주요 통화에 대해 모두 1% 이상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불안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4월 5일부터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24%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유럽연합에는 4월 9일부터 20% 관세가 추가됩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수입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제는 34%의 새로운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결국 중국산 제품에는 총 54%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율이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세금만큼만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복적 관세이자 미국 중심의 무역 재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고,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맞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단 상호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자동차와 일부 주요 수입품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프 브랜드로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인기 소비재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HP, 나이키, 타겟 등 수십 개의 주식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며 시장 전반에 불안을 보여주었고, 에너지 시장 역시 흔들렸습니다. 국제유가는 7% 가까이 폭락해 배럴당 66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금값도 매도세가 몰리며 1온스당 약 28달러 하락해 3138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시장은 다시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와 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금융시장을 수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동안 주식시장을 떠받들어 온 투자자들의 신뢰도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단순한 무역 전략을 넘어 세계 경제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애플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하락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어떻게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 충격의 중심, 즉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향후 파장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애플의 주가는 8.1%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애플 외에도 메타는 약 9%, 엔비디아는 약 7.8%, 아마존과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줄줄이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애플의 낙폭이 가장 컸던 이유, 도대체 뭘까요? 바로 애플이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플 제품의 약 90%에서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 파트너는 폭스콘으로 세계 최대의 아이폰 제조업체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최대 54%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생산지를 베트남이나 인도로 다변화하고 있는 중이지만 베트남산 제품에는 46%, 인도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27% 관세가 새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즉, 어디서 만들어도 피할 수 없는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2019년 상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 시절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주요 제품에 대해 15% 관세 면제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2월 25일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애플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될까요? 금융회사 제퍼리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 전체의 54% 관세가 부과되고 애플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내부에서 손실을 감당할 경우 2025 회계연도 애플의 순이익은 약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애플의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플의 2024 회계연도 매출 중 64%는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해외 수요가 줄어들 경우 전방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폰은 미국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복성 관세 혹은 국민적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나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에서 전체 수익의 약 4분의 1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서비스 역시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 해외 정부의 규제나 세금 인상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플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망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애플을 전례 없는 리스크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수요일 아침에 나온 언론의 질문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관세 충격은 애플을 넘어 글로벌 기술,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전자시장은 물론 앱 생태계,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전 세계의 공급망까지 모두가 이번 관세 전쟁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기업에 면제를 제공할지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